늦은 오후 4시 부엌 한편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국물이 뚝배기 가장자리를 타고 넘칠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끓고 있었죠. 오상현은 연두빛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서 쪽파를 써는데 칼질 소리가 탁탁탁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문득 손길이 멈췄어요.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거든요. 뒷마당 한쪽에서 둘째가 측백나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서툰 솜씨로 가위질을 하고 있었는데 저건 정말 봐줄 수가 없었어요. 측백나무 가지들이 이리저리 제멋대로 자라나 있는데 둘째는 영감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가위질 한 번 할 때마다 나무는 더욱 엉성해져 갔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머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저 녀석이. 중얼거리며 가스 불을 줄이고는 뒷문으로 향했어요. 슬리퍼 소리가 찰싹찰싹 나면서 정원으로 나갔죠. 5월의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철쭉꽃이 한창 피어있고 장미 새순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둘째는 여전히 가위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살짝 땀방울까지 맺혀 있었죠.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둘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가위질은 말이야. 이렇게 둥글게 매끈하게 하는 거란다. 보렴. 그의 손이 둘째의 손을 감쌌어요. 함께 가위를 잡고는 측백나무 가지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죠. 삭삭삭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들이 깔끔하게 잘려나갔어요. 마치 마법처럼 나무의 모양이 살아났거든요. 와, 정말 다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30년 넘게 이 집 정원을 갖고 온 솜씨거든. 처음엔 나도 서툴렀어. 그러면서 혼자 계속 가지치기를 했어요. 손에 익은 솜씨로 삭삭 다듬어가면서 머릿속으로는 저녁 준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7시에 들어올 테고 남편은 6시 반쯤 밥은 이미 되어 있고 찌개만 간을 맞추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위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뿌듯했거든요. 여전히 가족의 모든 일을 자신이 조율해야 한다는 그 확신 같은 게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길을 거쳐야만 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의 월급 통장도, 아이들 용돈도, 심지어 큰 살림부터 작은 소품 하나까지 모든 게 오상현의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가족들도 별다른 불평 없이 따라왔고 말이에요. 이제 됐다. 내일 아침에 물 한 번 충분히 줘라. 네,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마 큰아들이겠죠.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50분이었어요. 오상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원을 둘러봤어요. 측백나무는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이었고 장미들도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느낌,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2장 보이지 않는 권위. 그로부터 3일 후 오상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빨간 볼펜으로 꼼꼼히 적어 내려가는 숫자들. 남편 월급 320만 원, 큰아들 알바비 80만 원, 둘째 용돈 15만 원. 모든 돈의 흐름이 그의 손을 거쳐야만 했거든요. 탁자 위에는 각종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남편 명의, 큰아들 명의, 심지어 둘째 적금 통장까지.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모두 오상현이 했죠. 비밀번호도 도장도 모든 결정권도 그의 몫이었어요. 여보, 이번 달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왔네. 에어컨 덜 틀어야겠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결정은 오상현의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큰아들이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려고 해도, 둘째가 새 운동화를 사고 싶어 해도, 남편이 회식비가 필요해도 모든 것이 그의 허락을 기다렸어요. 큰아들아, 용돈 좀 더 필요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해요. 저도 괜찮아요. 별로 쓸 일이 없어서요. 가족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이게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오상현도 그런 가족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민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개인의 자유, 자율성, 인권 그런 단어들이 뉴스마다 등장했어요. 오상현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왠지 불편했거든요. 집안에서만큼은 자신만의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가 가족 모두를 평온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요즘 들어 둘째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고 가끔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듯한. 둘째야,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예전 같은 순수함이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밤 10시가 되자 오상현은 가계부를 덮고 통장들을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도 또 이런 일상이 반복될 거였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하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회가 변하듯 가정 안에도 작은 균열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곧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3장 낯선 변화. 그날은 유독 덥고 습한 하루였어요. 오상현은 오후 내내 집안 정리를 하며 보냈죠. 거실 커튼을 새로 달고 화분들에 물을 주고 냉장고 정리까지 집안일은 끝이 없었거든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가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발걸음 소리가 무거웠거든요. 쿵, 쿵 뭔가 큰 걸 끌고 오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부엌에서 나와 현관을 바라봤어요. 둘째가 양손에 커다란 상자를 들고 허덕이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상자에는 정숙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니? 둘째는 상자를 현관에 내려놓으며 헉헉 숨을 몰아쉬었어요. 정숙이에요. 학교 동기가 부탁해서 월부로 샀어요. 그 순간 오상현의 손이 공중에 멈춰버렸어요. 뭐라고 했다고? 월부로 허락도 없이? 뭐라고 했니? 아, 동기 친구가 정숙이 영업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할부로. 오상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집안의 모든 구매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내가 월브로는 절대 사지 말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 집에서 그런 큰 결정은? 어머니, 하지만 이건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할부금을 낼 거예요. 그것도 내 돈이 아니야.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때였어요. 둘째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거든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오상현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둘째의 모습이었거든요.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눈빛을 갖게 된 걸까요? 상자를 발로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이런 건 가져와서는 안 돼. 당장 취소해. 하지만 둘째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똑바로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내장, 충돌.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고 큰아들도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살펴봤죠. 하지만 둘 다 끼어들지는 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둘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과는 달랐죠. 예전에 그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얘가 정말 허락도 없이 이런 큰 물건을 사다니. 소리를 지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없던 둘째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장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했잖아. 그때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둘째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어요. 그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거든요.
제발 이제 간섭 좀 그만하세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전 어른이에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얘가 점점 저 어머니 꼭두각시 인형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꼭두각시 인형,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이젠 제 판단대로 살고 싶어요. 제 돈으로, 제 결정으로요. 오상현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주먹으로 쥐어짜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나요? 전 20살이 넘은 성인인데 왜 모든 걸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 자기 결정으로 살아가는데 저만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상현은 숨이 막혔어요. 가슴을 뜨겁게 치고 올라오는 감정, 그게 분노인지 상처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내가 감히 나에게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둘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말이에요. 어머니, 전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오상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안방으로 향했죠.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가족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5장, 상처와 자각. 안방 문이 닫히는 순간 오상현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30년 넘게 쌓아올린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서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내 자식이 감히 나에게,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어젯밤에 들었던 옆집 이야기 말이에요. 옆집 아들이 대학 진학 문제로 부모와 크게 싸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남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부모 말을 안 들어. 그 말에 깊이 공감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상황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만 모르고 있었나? 둘째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정면으로 맞서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문득 큰아들 생각이 났어요. 큰아들도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처럼 모든 걸 털어놓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나만 그들을 여전히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어요. 바깥에서는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설거지 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대화 소리. 평소 같으면 자신이 나가서 모든 걸 정리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못 봤던 걸까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6장, 화해의 손길. 한참을 기다린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둘째가 고개를 살짝 내밀더니 눈이 마주치자 주저하며 들어왔죠. 둘째의 얼굴도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끝도 발그레했거든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상현은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둘째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말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둘째가 오상현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예전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제 생각을 말하다 보니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상현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오상현은 둘째의 품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랄까, 안아주는 힘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았고 말투도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내가 너희들을 너무 통제했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 대답 속에서도 오상현은 뭔가를 눈치챘어요. 예전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다른 뉘앙스였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제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자신감 있는 눈빛,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 그리고 사과 속에서도 드러나는 자기 주장, 이 모든 게 이전의 둘째와는 달랐어요. 오상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둘째가 더 이상 그의 품 안에서만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부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7장, 품 안과 품 밖. 그날 밤 오상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둘째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선택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중얼거리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지금까지 별 불평 없이 따라와 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오상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수기 상자가 놓여있는 현관을 바라봤죠. 어제는 그렇게 눈에 거슬렸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제의 일 때문인지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죠. 둘째야, 네, 어머니. 정수기 어떤 제품인지 설명서 좀 보여줄래? 둘째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말요? 응, 어차피 사온 것 어떤 건지 알아봐야지. 그러면서 오상현은 둘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상의하자. 너도 어른이니까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어머니. 내가 옳은 말을 했어. 엄마가 너무 많이 간섭했나 봐. 그날부터 오상현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품 안에서만 지키려 하지 말고 품 밖으로 내보내며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둘째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오상현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친구들과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혼자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했을 텐데. 그래? 며칠 동안 가는 거야? 2박 3일이요. 계획은 어떻게 짰니? 둘째가 깜짝 놀라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숙소는 어디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 잘 계획했네. 조심히 다녀와. 정말요? 가도 돼요? 물론이야. 내가 어른인데 내 판단을 믿어야지. 그 순간 둘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오상현은 깨달았어요. 자식의 권리와 주장을 집안에서부터 인정해줘야 그들이 사회에서도 당당한 어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품 안에서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품 밖에서의 성장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8장, 새로운 어머니.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죠. 오상현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큰아들이 새 핸드폰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도, 둘째가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싶다고 했을 때도 일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사랑해보려고 해. 너희를 믿고 너희 결정을 존중하면서 말이야. 그날 저녁도 평소와 비슷하게 시작되었어요. 오상현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예전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찌개 끓어 넘쳐요. 아이고, 깜빡했네. 서둘러 불을 줄이며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실수에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엔 둘째 좋아하는 찌개를 끓여줘야겠다. 중얼거리며 간을 맞춰봤어요. 짭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났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손 씻고 저녁 먹자. 와, 된장찌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렇지, 어머니가 특별히 끓여줬어.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예전처럼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죠.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배가 그러는데 제가 많이 밝아졌대요. 그래? 무슨 일로?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요즘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둘째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자기 의견도 확실히 말하고. 오상현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었거든요. 당신도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래요. 나도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한테서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정숙이 정말 괜찮아요. 아직도 미안해서요. 오상현은 둘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다니까. 오히려 고마워.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어머니가 깨달을 수 있었어. 앞으로는 더 많이 대화하자.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말이야. 네, 어머니.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오상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에 둘째와 함께 다듬었던 측백나무가 보였거든요. 그때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나무도 자라고 아이들도 자라고 그리고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죠. 이제 그는 품 안의 자식이자 품 밖에서 당당히 살아갈 자식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통제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믿고 지켜보는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어머니로서의 자신도 마음에 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배워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맑은 물소리가 부엌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왠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서 오상현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그릇을 닦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오히려 기대되는 그런 변화들이 말이에요.